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효진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모든 분께는 주식회사 배움, 회사 코드 102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20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먼저 저와 함께 분계를 진행을 한 후에 입력을 하실 때는 그 회사 코드 102 코드에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0월 1일 주 아진의 제품 2,000개를 개당 1,5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자, 우리가 판매했는데요.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매출이기 때문에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유형을 설정할 때는 11번에 과세를 설정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앞에 일자와 이자가 들어가면 앞에 일자와 이자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일자와 이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유형에서 5자와 6자로 시작하면 매입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판매해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11번의 과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설정하셔야 되는데 2,000개를 개당 1,500원 두 개 곱하시면 되죠.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자, 그럼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 적어주시면 되고 공급가액을 300만 원으로 적으면 거기에 10%가 자동으로 부가세로 인식을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자, 그 다음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겠죠. 주 아진에 우리가 제품을 판매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아진으로 걸어줄 거고요. 전자세금 계산서잖아요. 전자세금 계산서 당연히 전자의 열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분계 외상으로 하셔도 되고 혼합으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단 현금은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만약에 외상으로 한다면 차변에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 하나의 계정 과목이 올 거고요. 혼합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차변에 외상 매출금인 걸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분계 대변에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제품 매출, 그다음에 부가세 30만 원 받은 거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자동 분계될 거예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33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0월 6일 본사 마케팅 팀에서 회사 제품에 대한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광고료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공제가 되니 공제가 되지 않니를 선택해야 되는데 공제가 되면은 51번의 과세를 저희가 입력을 할 거고 공제가 안 되면 54번의 불공으로 입력을 할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공제가 되냐 공제가 안 되냐를 여러분 체크를 하실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제가 될 거예요. 광고료 자체가 우리 회사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영업활동에 사용을 하는 비용이니까 공제가 당연히 될 거죠. 그러니까 51번에 과세로 유형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명은 광고료. 자, 품명 자체는요, 여러분 쓰지 않으셔도 이게 뭐 채점을 할 때 반영이 된다던가 그런 부분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광고료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에 대한 광고라고 쓸 수도 있는 건데 품명 자체는 채점 대상이 아닐 겁니다. 자, 공급가에 100만 원이고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이 100만 원 금액 자체를 써주면 자동으로 10% 부가세가 붙을 거고요. 거래처 일간신문으로 코드 걸어 주실 거고 전자세금 계산서였어요. 그 전자에 당연히 여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분계는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요. 혼합으로 하셔도 돼요. 외상으로만 하지 않으시면 되겠죠. 이제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올 거고 차변에 광고 선전비 나올 때 광고료니까 본사 마케팅 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 선전비 800번 때 네, 사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과 다르게 2번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제가 주고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차변에 오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거 이거 자동 분계되니까요. 여러분들 크게 상관하실 필요 없겠지만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이 어떤 건지 언제 나오는 건지는 아셔야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뭐 전산 세무를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뭐 FAT나 TAT 시험을 보실 때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 상계하는 그런 계정 과목 그런 분계 처리를 좀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고요. 실무에서도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상계하는 거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등장하는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명일공업사에서 공장 화물차의 엔진을 교체했습니다. 엔진 교체비, 근데 이번에 공장 화물차예요. 7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고요. 당좌 수표를 지급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게요. 저희 두 가지죠.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두 가지로 처리를 할 때 지금 화물차, 차량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한다면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할 거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한다면 차량 유지비로 여러분들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으니까 차량 운반구로 처리할 거고,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 받았다,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공제가 되는 건지 공제가 되지 않는 건지 체크를 하실 거고요. 공장 화물차, 당연히 누가 봐도 화물차는 회사 영업용으로 사용을 할 거야. 이거는 공제가 되는 차량이에요. 구입할 때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번에 과세 유형 설정할 거고, 공급가액 7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거래처 명일공업사 작성해 주시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으니까 전자의 여 체크할게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으로 할 겁니다. 현금 외상 안 돼요. 왜? 대변에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입금이 설정이 될 거고, 현금으로 하면 현금이 설정이 될 건데, 우리는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발행해서 지급하면 계정강은 뭐죠? 당좌예금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이 올 거기 때문에 혼합으로 꼭 분계를 걸어 주셔야 되고요.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 700만 원에 부가세 대급금 70만 원으로 분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8일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이게 포인트네요. 거래처에 선물할 거야. 안녕마트에서 노트북 200만 원 부가세 별도를 구매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습니다.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했대요. 자, 그럼 내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인지 설정을 할 거고, 공제가 되느냐 공제가 되지 않느냐로 구분할 때 우리가 매출 거래처 선물하려고, 거래처에 선물하면 접대비니까 공제가 당연히 안 되죠. 그럴 때 나오는 유형이 54번의 불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불공의 사유가 왜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4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노트북을 샀어요. 200만 원. 여러분들이 공급가액으로 두실 거고요. 거기에 10% 부가세 20만 원 설정을 할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의 여로 체크를 할 거고요. 분계 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의 접대비. 이번에는 공제를 받지 못해요. 즉, 이 부가세만큼이 따로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더한 금액이 차변의 접대비로 올 거고요. 대변의 보통예금 220만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접대비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요, 800번대 사용을 하실 건데, 보통 이제 매출 거래처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접대는 저희가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접대비를 보시면 되고요. 뭐 공장 거래처에 선물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 500번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공은 특징이 부가세 주고 우리가 사왔지만 부가세 공제받을 수 없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앙건설로부터 토지 1억 원에 매입을 하고요. 전자계산서를 받았대요. 토지를 매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 중 50%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고요.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사서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자, 계산서 자체는 원래 부가세가 없는 항목이고 이 토지 자체가 면세 항목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지 않는 항목이죠. 그래서 계산서를 받는 거예요. 자,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53번의 면세, 계산서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1억을 공급가액으로 입력하시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거예요. 자, 거래처 진앙건설로 코드 걸어 주실 거고,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의 여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 혼합으로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두 가지가 등장을 하죠, 대변에. 자, 차변에는 토지를 샀어요. 그 토지가 등장을 하는데, 대변에 이 중에 반 5천만 원은 보통예금, 반은 나머지라고 한다면 아직 지급을 안 한 거잖아요. 3개월 후에 지급을 할 거니까. 자, 이 부분을 외상매입금이라고 두시면 안 돼요. 왜? 미지급금이야. 차변에 상품 제품 원재료 아니기 때문에.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상매입금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미지급금으로 두셔야 돼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일신전자의 제품 1,100만 원인데, 자,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 포인트로 보셔야 될 부분 어떤 거냐면 1,100만 원이 공급 대가예요. 자, 그럼 공급 대가가 뭔지 모르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수가 없겠죠. 자, 공급 대가는 어떤 걸 저희가 공급 대가라고 얘기를 하나요? 공급 가액과 부가세가 더해진 금액, 총 우리가 결제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금은, 자, 공급하고 매출하고, 대금은 일신전자에 외상매입금 570만 원과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기합 수표로 받았다라고 하네요. 자, 먼저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번에 과세로 입력을 할 건데 2,100만 원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누기 1.1을 하면 이게 공급 가액이 됩니다. 공급 가액을 만들어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급 가액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100만 원에서 나누기 1.1을 하면 금액이 1,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공급 가액으로 써주시고요. 그럼 공급 가액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부가세 10%만큼 계산을 해요. 두 개 더한 금액이 뭐가 된다? 공급 대가가 된다. 자, 거래처 일신전자 걸어주실 거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전자여 분계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과 상계한다. 자, 그래서 차변에 뭐가 나오냐면요. 외상매입금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 자기합 수표를 거래처에서 발급한 걸 저희가 받으면 이건 현금이 됩니다. 차변에 계정 과목 두 개 나오죠. 외상매입금과 현금이 나오고 대변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자, 두 개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차변과 대변을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제품을 개인 차수연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이번에도 공급 대가예요.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는 얘기도 없고요.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현금 영수증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요. 발행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뭐 신용카드로 매출했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 순수하게 현금을 받았는데 아무런 증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쓰는 거 건별입니다. 건별. 현금 영수증은 현과 이런 걸로 입력하셔야 돼요. 신용카드는 카과 이런 걸로 입력하셔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이 소매로 판매를 하고 공급대가 11만 원을 현금으로 받겠다. 아무런 이야기가 추가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형 설정하실 때 건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건별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공급가액이 10만 원이다. 뭐 나누기 1.1 해서 입력해야지 그렇게 입력하지 마시고요. 입력할 때 이 11만 원 공급 대가 자체를 공급가액에다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나눠줘요. 11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 공급가액 10만 원에 부가세가 만 원이구나. 그래서 합해서 11만 원인 거구나. 그걸 인지를 해요. 유형 자체가. 그러면 언제 나누기 1.1을 해서 공급가액을 적어주는 건가요? 이게 앞에 문제에서 했던 전자세금 계산서를 내가 발행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 공급가액 자리에다가 이게 13번의 건별과 그 다음에 57번의 카과 뭐 22번의 현과 이런 것들 다 공급 대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집니다. 이건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거래처는 차수연이라는 개인한테 걸어주시면 되고요. 분계 현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현금 받았고요. 대변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로컬 LC에 의하여 세진 상사에 제품 3천만 원을 납품했대요. 매출했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 로컬 LC 자체가요. 내가 B한테 물건을 팔지만 즉 세진 상품한테 물건을 팔지만 세진 상품이 직수출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걸쳐서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부가세를 받지 않고 즉 0% 부가율을 적용을 해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태에 대한 문제고요. 대금 중 1,000만 원을 동사 발행 당자 수표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영세율 세금 계산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형 자체 12번에 영세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영세니까 제품 3천만 원에 대한 건 다 공급가액에 대한 부분이고 부가세 당연히 0입니다. 거래처 세진상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죠. 전자에 여체크할 거고요. 분계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에는 제품 매출만 나와요. 부가세 0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등장하지 않고요. 차변에는 당사에서 발행을 하면 당자 수표면 당자 예금이겠지만 동사에서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발행한 수표를 받은 거야. 수표 자체가 어차피 현금 처리되는 거거든요. 현금이고 얘는 현금으로 그 다음에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현금 1,000만 원과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차변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세율 구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때. 자, 그럼 얘는 로컬 A씨 자체가 이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세율, 즉 부가세 0% 적용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야 라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주 트레이더스 US 달러 15,000달러네요. 기준 환율 1달러당 1,010원의 제품을 납품하고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대요. 제품을 그러니까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대금은 주 트레이더스의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자체를 발행했기 때문에 12번에 영세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금액은 얼마냐? 내가 15,000달러, 기준 환율 1,010원이니까 두 개 곱하시면 되죠. 그럼 1,515만 원이 될 거예요. 그게 공급가액. 자, 부가세 당연히 0이고요. 거래처 트레이더스로 걸어주시면 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죠. 전자에 여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혼합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이고요. 차변에 어음 받았어 라고 했기 때문에 차변에 받을 어음 등장하면 되고요. 영세율 구분하실 때 지금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한 재화죠.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영세율을 구분해야 되는 문제 중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직수출과 지금 3번에 있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이마트에서 본사 직원들에게 줄 명절 선물 누구한테 줄 거? 본사 직원들한테 줄 거. 그럼 계정 과목이 뭐예요? 복리후생비 될 거예요. 440만 원이고요.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금액 이야기합니다. 자, 대금은 법인카드니 외양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카드 결제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유형 이제 설정을 할 때 카드로 결제해서 공제되는 거죠. 이게 접대비라면 공제가 안 되겠지만 공제가 되는 거니까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다. 근데 공제가 되는 게 있고 공제가 안 되는 게 있겠죠. 공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불공의 사유처럼 거래처에 접대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의해서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다. 라고 한다면 공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세금 계산서와 조금 다른 게 공제가 되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공제가 안 되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부가세와 관련 없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차이가 뭐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받았을 때는요. 공제가 되면 51번의 과세, 공제가 안 되면 54번의 불공이에요. 근데 불공에서 입력을 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공제가 되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공제가 안 되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가세와 관련되어 있는 거래라고 보는 거고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 자체가 경비로 다 인정을 받겠다. 부가세와는 관련이 없는 자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 계산서는 일단 발행하는 사람 입장과 수취한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장수와 뭐 금액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봤을 때도 입력은 하되 공제를 못 받는 불공으로 처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을 57번 괄호 하면 되겠네요. 카드 과세.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입력할 때 앞에 건별 제가 설명드렸지만 카과도 입력하실 때 440만 원 그대로 공급가액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400만 원과 부가세 40만 원이 자동으로 쪼개져요. 여러분 나누기 1.1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거래처 이마트 걸어줄 거고요. 자, 분계 카드로 할게요. 카드로 하면 조금 편한 게 뭐냐면 대변의 미지급금과 외환카드가 실제로 바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편해요. 물론 이거 혼합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신용카드사 외환카드로 여러분들 걸어주실 거고요. 차변에 복리후생비는 800번 때 쓸게요. 이마트에서 본사 직원들에게 줄 명절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자, 대변에는 미지급금이고 꼭 거래처 코드 외환카드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혼합으로 분계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코드 여러분들 직접 바꿔주셔야 돼요. 카드로 분계하면 외환카드가 자동으로 걸립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월 24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 우일캠텍에 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고요. 기계장치 매각했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대금 중 100만원은 자기합수표 즉 현금으로 받았고 잔액은 3개월 뒤 아직 못 받았네요. 미수금일 거예요. 받기로 했대요. 취득원가 7배, 감가상각 누계액 380만원이다.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유형자산을 매각을 할 때는 그 유형자산이 가지고 있는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아야 직접적으로 차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뭐예요? 11번에 과세로 유형을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얼마에 매각을 했냐면 50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가 별도예요. 그럼 500만 원이 공급가액, 부가세가 여기에 10% 50만 원이겠죠. 자, 거래처 우일캠텍이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에 여체크할 거고 분계는 무조건 혼합할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유형자산 매각할 때 무조건 분계 혼합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해주실 게 뭐냐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요. 실제로 우리가 부가세를 받기로 한 금액에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대변의 기계장치, 이제 제품 매출로 나올 텐데 이 부분 기계장치로 수정을 하면서 이 금액이 뭐가 돼? 취득 원가로 금액을 바꿔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면은 프로그램의 세팅 자체가 500만 원으로 될 거예요. 대변의 제품 매출 500만 원. 근데 여러분 수정을 직접 하셔야 돼요. 기계장치고 취득 원가가 7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700만 원을 입력하고 그리고 차변 입력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입력할 때 차변 먼저 대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대변 먼저 하셔도 되고 차변 하셔도 되고 다시 대변하고 해도 돼요. 정확하게 차변과 대변에 차익만 발생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럼 대변을 이렇게 손을 보고 차변으로 갈 건데 차변에는 먼저 짝꿍,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을 할 겁니다. 제가 감가상각 누계액 207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기계장치를 대변에 먼저 설정을 하잖아요. 얘가 206번 코드가 걸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조회하지 마시고 코드 검색하지 마시고 바로 플러스 1에서 짝꿍은 플러스 1에서 207번 감가상각 누계액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 받기로 한 거 있죠. 자기합수표 받은 거 현금 100, 아직 못 받은 거 미수금 450. 외상 매출금 아니에요. 왜?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한 거 아니니까. 자, 미수금으로 코드 걸어 주실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차변과 대변의 금액 차이 나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차변이 부족하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변이 부족하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데 본 문제에서는 대변이 180만 원만큼 부족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월 26일 만나식당에서 생산부서 직원 회식을 하고 자, 이번에는 생산부에 직원 회식이야. 그러면 복리후생비긴 한데 500번대 써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165만 원은 부가세세 포함이래요. 현금으로 결제하겠고 자, 이제 증빙서류가 나와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라고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모두 갖추었다고 가정한다. 자, 이 매입세액 요건 모두 갖추었다고 가정하는 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간이과세자인지 그러니까 어떤 게 만나식당이 간이과세자인지 뭐 그런 것도 여부를 판단하셔서 매입세액 요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현금 영수증 받았기 때문에 유형 자체가 현과 현금 영수증 과세죠. 현금 과세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 과세고요. 복리후생비 입력하실 때 현과도 마찬가지예요. 61번의 현과도요. 여러분들 165만 원을 166만 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 150만 원과 부가세 15만 원이 자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게 지금 매출에 대한 현과 22번도 마찬가지고요. 매입에 대한 현과 6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대가로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져요. 자, 거래처 만나식당으로 입력할 거고 분계 현금으로 할 건데 나는 무조건 다 혼합으로 할 거야. 괜찮습니다. 자, 차변의 복리후생비 이번에 500번대 쓰시면 되고요. 대변의 현금 165만 원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비영업용 승용차.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2000cc라는 거에 주목하세요. 일단 뭔가 공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우리 기준 뭐지? 1000cc니까. 현대자동차에서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차를 구입했대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합니다. 자, 대금 중 부가가치세만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할부로 구입을 했대요. 돈은 아직 지급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세금 계산서니까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따져야 되는데 2000cc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 불공으로 유형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2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라고 하니까 공급가액이 2천이고 부가세가 거기 10%입니다. 거래처 현대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전자의 여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200만 원 주고 샀지만 공제가 안 되니까 두 개 더한 금액이 차변에 차량 운반구 2,200만 원으로 올 거고요. 대변에 부가세만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럼 보통예금 200만 원, 나머지는 할부다 미지급금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 불공제 사유 선택하실 때요. 3번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임가공 용역 계약에 의하여 현성 정밀에 제작하였던 제품을 납품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임가공비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고요.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자,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받았어. 공제된다 안 된다 체크해야 되는데 임가공은 당연히 사업을 위해서 한 거니까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유형 설정 51번에 과세로 할 거고요. 300만 원의 부가세 별도죠. 자, 거래처, 현성, 정밀,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어 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의 여 체크할 거고 분계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자, 임가공비가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니에요. 제품을 만들 때 원재료 만들 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 등장합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저 그런 단어 처음 봐요. 제가 지금 뭐 몇 년째 회계 공부를 하는데 혹은 회계 공부 처음 하는데 뭐 임가공에 대한 이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 처음 봐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실제로. 실무에서 외주 가공비 사용하고요. 500번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지급했다. 이게 비용이거든요. 끝에 빗자루 끝나잖아. 비용이에요. 비용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 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12월 12일 제조부에서 사용할 기계장치에 관련된 도서를 교보문고에서 25만 원에 구입하고요. 도서를 구입했어요. 그 다음 전자계산서를 발급했고 대금 현금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유형은 53번의 면세고요. 25만 원 거래처 교보문고 전자니까 분계 현금으로 할게요. 혼합으로 하셔도 물론 가능합니다. 오답 아니에요. 자, 이번에 도서를 구매했기 때문에 도서 인쇄비로 입력을 할 건데 지금 제조부에서 사용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500번대 도서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차변에 도서 인쇄비 500번대, 대변에 현금 25만 원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영업부 직원 출장용으로 아주렌탈에서 승용차를 임차하고요. 55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 받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공제 되니 공제 안 되니 체크하면서 승용차가 2000cc 우리 되게 싫어하잖아요. 지금 cc 나오면 기준 무조건 뭐야? 1000cc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불공으로 유형 설정할 겁니다. 자, 55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래요. 그럼 입력하실 때 세금 계산서니까요. 나누기 1.1에서 공급가액을 만들어서 50만 원만큼만 입력하시고 거기에서 엔터를 치면 부가가치세가 5만 원이 나와요. 거래처 아주렌탈로 걸어주시면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전자 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계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요. 혼합으로 하셔도 돼요. 자, 불공제 사유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유지 및 임차도 포함이잖아요.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차변에는 차량 유지비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차량 유지비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를 사용할 때 차량 유지비고 지금 임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빌린 거죠. 렌트한 거죠. 지급 임차료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지금 영업부 직원이 출장 가기 위해서 사용한 거니까 지급 임차료 800번대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변에 현금.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월 17일 제품을 개인 박시훈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990만 원을 이게 공급 대가래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제가 제품을 판매했어요. 그리고 공급 대가가 990만 원입니다. 카드로 결제했어요. 자, 카드로 결제했다 이러면 카드 과세죠. 그래서 유형이 17번의 카과고요. 입력하실 때 카가 어떻게 해야죠? 그냥 990만 원 그대로 공급가액에 넣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900만 원 공급가액이야. 부가세 90만 원이 알려줘요. 거래처 박시훈 분계 카드로 하겠습니다. 자, 카드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나오면서 국민카드가 자동으로 걸려요. 아니에요. 저는 외상으로 하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외상으로 해도 되고 혼합으로 하셔도 돼요.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외상과 혼합을 쓰실 땐 중요한 점은 국민카드라고 거래처 코드를 직접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카드로 쓰면은 직접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국민카드로 걸어줄 거고 대변의 제품 매출과 부가세 등장하면 되겠네요.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본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요, 삼성전자에서 구입을 했대요. 대금 22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신한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요건 모두 충족되었다. 자, 당연히 본사에서 쓸 거니까 에어컨 공제 가능해요. 그래서 신한카드 카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200만원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220만 원을 입력해야만 우리가 엔터 치면 공급가액이 200, 부가세가 20이라는 거 나누어지고요. 거래처 삼성전자 분계 카드로 하겠습니다. 물론 카드로 안 하고 혼합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외상은 안 돼요. 외상은 외상매입금이 나오니까. 차변에 비품, 대변에 미지급금이고요. 혼합으로 분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꼭 신한카드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월 26일 대표이사 정우석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 삼성전자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대금 132만 원은 대표이사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 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찝찝하다 여겨야 돼요. 전액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구입 시 회사 명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고요. 대신 지급한 대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되나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거야. 근데 회사 돈으로 했다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132만 원은 나누기, 왜냐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나누기 1.1을 해서 120만 원만큼만 엔터를 치면 부가세가 바로 12만 원이 나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에 여체크할 거고요. 분계는 일단 혼합으로, 현금으로 하도록 할 거고 혼합으로 하셔도 돼요. 자, 차변에 비품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대표이사가 자기 목적으로,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거기 때문에 가지급금 처리를 하되, 자, 대표이사 이름 나와 있죠. 이름이 나와 있다면 정우석이라고 걸어주셔야 돼요. 우리 그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외바지 선미 대차 가입료라고 암기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는데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우리가 사람 이름이 있다 라고 된다면, 사람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지급금 정우석으로 걸 거고요. 대변에 현금 132만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공제 사유 선택하실 때 지금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한 거니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준부가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로 입력하지 않고 두 개가 더한 금액 132만 원만큼이 가지급금으로 설정이 돼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대표이사한테 이 금액만큼을 다시 돌려받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가지급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은우전공의 제품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세 별도를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했습니다. 자, 제품을 판매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했는데 대금은 먼저 수령한 돈이 있었나 봐요.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은우전공에서 발행한 어흠으로 수취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전자세금에서 저희가 발행한 거니까요. 11번에 과세로 설정할 거고 공급가액이 2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래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별도입니다. 자, 거래처는 156번 156번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모르죠? 이제 은우전공이라고 걸어줄 거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전자의 여로 체크할 거고 분계는 이번 문제는 무조건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
자,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이 2천만 원이고요. 부가세 예수금이 200만 원인 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차변이죠. 차변에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있었어. 계약금 받았을 때 분계가 차변에 현금 받았을 거고요. 대변이 먼저 받은 돈 뭐죠? 선수금일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돈, 선수금이 대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로 물건을 공급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대변에 있던 선수금 어디로 보내주는 거죠? 이제 없애주는 거죠. 왜 나 물건 줬으니까 이제 선수금이 아닌 거야. 차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300만 원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을 어음이 나머지 부분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1,900만 원을 저희가 어음으로 받아야만 차변도 2,200만 원이 되고 대변도 2,200만 원이 되겠죠. 차변에 선수금 300, 받을 어음 1,9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102 코드 배움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월과 일을 여러분들 입력하셔야 되는데 10월 1일입니다. 자, 일은 입력하셔도 되고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일을 여기에 쓰시면 되니까. 자, 유형 하단에서 찾으시면 되죠. 매출 왼쪽, 오른쪽에 매입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간다면 뭐 과세, 영세, 면세 물론 정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카드 과세도 많이 쓰고 수출도 출제가 돼요. 그 다음 매입에서는 과세, 영세, 면세, 불공 많이 쓰고요. 카드랑 현금 영수증까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많이 쓰지 않는 것들은 몰라도 되지만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서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딱 익숙하게 유형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유형 우리 11번 누르시면 되죠. 자, 공급가액 300만 원과 부가세 30만 원이고요. 코드 F2로 눌러가지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플러스 키를 누르겠다. 그러면은 0000으로 생기잖아요. 여기에서 아진을 검색하시면 아진과 관련된 거래처가 뜹니다. 엔터 누르시면 돼요. 자, 전자는 1번 누르면 여죠. 분계 2번 외상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월 6일입니다. 자, ESC 키를 한번 누르시면요. 우리가 1로 바꿀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숫자로 바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유형 51번 과세. 자, 우리가 전자 1번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요. 분계를 현금으로 했어요. 1번이에요. 자, 분계 현금 외상 호남 카드는 하단에 보시면 메시지 창에 나옵니다. 1번 누르면 현금이고 2번 누르면 외상이고 3번은 혼합이고 4번은 카드라는 거. 그래서 하단 메시지 창 잘 봐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원재료라고 기본적으로 뜨는데 저희가 원재료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였죠. F2 눌러서 광고 선전비 치면은 600번대랑 800번대가 나오는데 여러분 800번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10월 10일 유형 51번 과세. 자, 전자 1번 체크할게요. 분계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자, 그리고 차량 문방구고요. 자, 뭐 우리 고정자산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 없었으니까 ESC 누르겠습니다. 자, 대변에 당자 예금.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10월 28일. 유형은 54번의 불공이고요. 자, 노트북을. 자, 전자의 1번 여 체크하실 거고 불공 사유에서 F2를 누르면 자, 왜 뭐 때문에 불공이 된 거야? 우리가 접대하려고 산 거야?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 혼합으로 하도록 할게요. 차변에 접대비죠. 접대비 검색하시면 500번대부터 800번대 나오면 800번대 쓰시면 돼요. 대변에 보통 예금 22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10월 31일. 자, 유형이 토지를 구입했죠. 53번의 면세고요. 자, 1억. 거래처가 진한건설
전자여 분계 혼합입니다. 차변에 토지로 바꿔주실 거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이 5천만 원, 나머지가 미지급금 5천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뤄보신 분이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 거예요. 미리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분이라면 계정 과목 코드 자체 찾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고 혹시나 처음 찾는 분들은 F2를 눌러서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만 거의 10년을 봤거든요. 실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봐서 계정 과목 어느 정도 코드를 바로 입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코드로 바로 입력을 할 테니까 동영상의 좋은 점이 여러분 잠깐 입력을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와 저와 답을 맞추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입력한 다음에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답 체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빨리빨리 입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2일. 이번에는 월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유형 11번의 과세. 공급가액 1,000만원. 그럼 부가세 자동으로 입력되죠. 자, 혼합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차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외상 매출금, 현금. 자, 그 다음에 7번 11월 7일 건별. 자, 제품을 판매했는데 제가 건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뭐라고 했죠?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된다고 했어요. 11만 원으로 입력하시면 자, 지금 보이세요? 11만 원으로 친 거? 엔터 누르면 자동으로 10만 원과 만 원으로 구분돼요. 꼭 그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분계 현금으로 할 거예요. 그럼 입금 전표가 생성이 되네요. 입금 전표 뭐죠? 차변에 현금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우스에 보시면 현금이라고 차변에 되어 있어요. 입금 전표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11월 15일. 유형 12번의 영세. 자, 영세율 구분 보도록 할게요. 자, F1을 누르면 1번부터 쭉 여러 개가 나오는데 59번까지 여러분들 사용하실 건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문제는 LC 로컬에 의한 거였죠.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분계 혼합으로 하도록 할게요. 차변에 현금을 1,000만 원 받았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단 여기 마우스 보이세요?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매입이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체크하는 요령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11월 16일 유형이 12번의 영세. 자, 영세율 구분에서 F1을 누르니까 저희가 3번이죠.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한 거기 때문에 분계 혼합으로 하도록 할게요. 차변에 받으러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1월 20일. 자, 유형. 카드로 구입했어요. 그래서 카가 57번이에요. 자, 이번에 매입이니까 파란색인 거 보이세요? 매입 파란색입니다. 선물 세트 구입했고 자 입력할 때 공급 대가로 입력할 거예요. 400만 원이 아니라 440만 원으로 입력하면 차변과 대변이 자동으로 나눠져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440만 원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엔터. 자 신용카드사 F2 눌러서 외환카드로 구입했어. 자 분계 4번에 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론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변에 미지급금이 나오면 카드 거래처를 바꿔야 돼요. 카드 회사로. 근데 여러분들 혼합으로 걸으면 괜찮아요. 대변에 미지급금하고 거래처 코드를 직접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일이 많아지는 거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카드로 되어 있는 카드를 쓰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자, 차변만 바꾸시면 돼요. 차변은 F2를 눌러서 복리후생비를 검색하면 여러 개가 나오지만 800번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11월 24일. 자, 유형 11번의 과세고요. 500만 원에 매각했죠, 저희가. 전자
분계 혼합입니다. 자, 이때 자, 여러분들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뭘로 먼저 바꿔야 된다? 기계장치를 매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F2를 눌러서 기계장치를 검색하시면 206번에 기계장치가 나올 거예요. 자, 금액이 500이 아니고요. 취득원가 700만 원으로 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차변으로 간다고 했죠? 3번 눌러서 차변이에요. 자, 그럼 기계장치가 206번 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짝꿍 감가상각 누계 몇 번이다? 207번이다. 자, 그럼 이 금액은 얼마였죠? 38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현금 받았어. 얼마?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아직 못 받은 거 미수금, 제가 외상매출금 아니라고 했죠? 4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차 차액 혹시 뜨는 거 보이세요? 180만 원이라고? 저희가 뭐 매출이다, 매출이다, 그래서 빨간색이다 이러면 괜찮은데요. 대차 차액 보통 숫자가 빨간색이 되어 있는 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상단에 매출 부분 있고 하단에 지금 여러분 녹화하는 화면에서 잘리겠지만 합계 보시면요. 930만 원과 750만 원짜리가 빨간색으로 뜨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합계 안 맞아. 사변 대변 안 맞거든.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차변의 합계가 얼마예요? 930만 원, 대변은 7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이 부족하다, 대변의 금액을 더 써줘야 돼, 대변을 입력을 하는 거고요. F2를 눌러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본 거죠. 대변은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180만 원이 등장하면 다 대차 차액 없어졌어요. 하단에도 차변은 930 검은색이고요. 대변에 930 검은색이에요. 이제 빨간색이 없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1월 26일. 현금 영수증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거 품목이 뭐 식사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식대라고 쓰셔도 돼요. 식대라고 쓸까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여기도 현금 영수증 과세니까 총 결제한 금액 공급 대가로 입력하시면요.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집니다. 165만 원으로 입력하세요. 만나식당. 그 다음에 전자가 바로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유형 자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니니까 카드나 현금 영수증 나올 때 전자가 그냥 넘어가요. 자, 분계 현금 1번 누르시면 되고 여기서 수정해 주셔야 될 거는 우리가 공장 직원들의 식사였기 때문에 F1을 눌러서 복리후생비 검색하셨으면 500번대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볼게요. 12월 3일. 자, 이번에 월도 바꿔주셔야 돼요. 12월 3일. 자, 차량을 샀는데 공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54분의 불공으로 입력을 할 거죠. 자, 분계 혼합으로 하도록 할 거고요. 자, 불공제 사유를 선택을 할 건데 어떤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때문에 하는 거다. 3번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차변에 차량 문방구고요. 대변에 고정자산 등록 안 할 거예요. ESC 키 누르시면 돼요. 자, 대변에 내가 부가세만큼만 현금 줬어 라고 했죠? 현금에 보통예금 줬어요. 자,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그다음 나머지 대변에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12월 8일. 자, 유형 51번에 과세, 임가공. 물론 품목을 임가공으로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전자 1번 분계 혼합입니다. 자, 차변에 외주 가공비를 하시면 500, 600, 700, 800이 나오죠? 500번대 쓰시면 돼요. 자, 대변에 아직 돈 안 줬죠? 미지급금입니다. 자, 그 다음 12월 12일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자, 도서 구입했어요. 53번의 면세고요. 전자 체크하시고 분계 현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도서 인쇄비를 검색을 하시면 500번대. 왜냐면 공장에서 사용할 서적이었거든요. 500번대.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12월 14일. 자, 유형 불공으로 설정할 거고요. 임차료. 전자 분계 현금입니다. 자, 불공제 사유는 어떤 거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임차죠. 3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F2를 눌러서 지급 임차료
네, 지급 임차료, 임차료라고 보셔야겠네요. 자, 임차료가 800번대, 500번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본사의 영업용, 출장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차료인 819번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지급 임차료라고 했는데 지급 임차료랑 임차료랑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지급으로 치면은 검색이 안 될 테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료. 자, 엔터.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보실게요. 12월 17일. 유형은 17번의 카드 과세죠. 자, 입력하실 때 900만 원이 아니라 990만 원 입력해야만 어떻게? 900만 원과 90만 원이 나눠져요. 자, 코드 박시윤. 자, 신용카드 F2 눌러서 국민카드죠. 자, 분계 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좋아요? 외상매출금 자동으로 나오면서 카드 거래처가 국민카드로 걸려요. 얼마나 편해요? 혼합으로 하셔도 되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혼합으로 하시면 혹은 외상으로 하시면 거래처 코드 꼭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18번 문제 볼게요. 12월 22일. 자, 유형 57번의 카과 에어컨입니다. 자, 구입한 에어컨은 200만 원의 부가세가 별도지만 최종적으로 입력하실 때는 220만 원을 입력해야만 자동으로 나눠지죠. 신용카드 F2 눌러서 신한카드 분계 카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변에 비품만 바꿔주시면요. 대변에 미지급금 자동으로 신한카드 걸려요. 자, 고정자 등록 안 할 거니까 ESC 취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19번 12월 26일. 자, 공제 못 받아요.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컴퓨터. 자, 입력하실 때 120만 원만 입력하시면 거기에 10%가 따로 계산됩니다. 자, 전자 1번. 그 다음에 F2. 왜 이거 안 되는 거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니까 분계 현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으로 하면서 저희가 거래처 코드 바꿔주셔야 되죠. 얘는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F2 눌러서 지금 정우석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현금 출금전표 썼기 때문에 당연히 대변의 현금인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28일. 자, 유형 11번의 과세 제품을 판매를 했고 2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 운우 전공입니다. 전자 혼합할게요. 자, 차변에 선수금을 얼마 받았냐? 300을 받은 게 있었고 나머지가 어음으로 수취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받을 어음 1,9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매일매출 전표 분계와 입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